노래방을 운영하시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 한 남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시달리는 정도를 넘어서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이 제보자가 30대 남성인데요. 광주에서 노래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에 그 한 남성이 노래방에서 마이크를 훔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CCTV에 다 저렇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했고요. 잡혀서 벌금 30만 원 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부터 제보자랑 저 남성 간의 질긴 악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지난해 11월인데요. 저 남성이 제보자의 노래방을 다시 찾아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방 문 앞에 쓰레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가져와서는 잔뜩 무단 투기를 했고요. 아이고야, 아이고. 네, 저렇게 버리더니 또 노래방 간판까지 훼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게 다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저 남성 다시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니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랬을까요? 자, 그런데 저 남성, 저 행패 부리는 저 남성의 부모에게서 합의하자는 제안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건을 다시 보면 노래방 마이크 절도를 해가지고 뭐 벌금 30만 원을 받은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노래방에서 찾아와서 뭐 쓰레기 버리든지 행패를 계속 부렸던 것 같은데 이 남성의 30대 남성의 어머니가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 한 3, 4년 전부터 우울증도 있고 조현병도 있고 알코올 중독에 지금 빠져 있다. 좀 봐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겠다라고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하면서 결국은 두 가지 조건으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해 남성 정신병 입원시키는 거. 두 번째, 두 번 다시는 노래방에 오지 않게 하는 거. 이 조건으로 이 제보자 현금 40만 원에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어제 또 제보자를 찾아왔다고요? 저 영상 속 남자가.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수면 바지를 입은 남성이 등장을 할 텐데요. 그 남성이 화분 같은 걸 하나 들고 옵니다. 근데 그 화분에 담배꽁초가 가득 들어있는 저 빈 화분이었어요. 그냥 화분도 아니고 어디선가 뭐 다른 데 놓여있는 걸 가져온 것 같고 저걸 저렇게 문 앞에다 바로 둔 겁니다. 문 열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왜 이걸 여기다 버리고 가시냐라고 따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더니 바로 달려들어서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나서서 말렸는데 뭐 말리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주먹, 팔 막 휘둘렀고요. 잠시 뒤에는 경찰이 출동을 했거든요.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경찰이 와도 경찰이 보는 앞에서조차도 계속 제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이게 무슨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러다 일난다. 자, 사건 직후 가해자는 노래방 사장님과의 통화에서 오히려 원망을 쏟아내면서 협박을 했답니다. 자, 두 사람의 실제 통화 들어보시죠. 덕분에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제 덕분에 지금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지금 계속 음을 파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다 진짜 일 나는 거? 아니 진짜 실은 그러면 계속 교도소 갈 생각은 교도소요? 네. 교도소를 왜 가요? 교도소는 안 가요. 왜 안 가요? 단수폭행으로 교도소 안 나와요, 어차피. 단수폭행은 벌금이랑 집행유예, 벌금이 아마 나올 거예요. 아니, 정신병원 입원한 걸 제보자 탓을 그래서 그 보복 폭행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그동안의 행각을 보게 되면 뭐 마이크를 훔친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모든 행동에 대한 그 근본적 원인은 본인한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번에 제보하신 이분의 탓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뭐 지난해 11월 달에 그 재물손괴죄를 고소할 때 정신병원에 한 달 입원했고 그다음에 통원 치료하다가 또 이제 이달 초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가지고 다시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좀 차도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2박 외출 나왔다가 이제 이 노래방을 찾아온 것인데 아까 이제 보신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이 그 정신병원 간 것을 완전히 그 책임을 갖다 이쪽에 또 넘기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단순 폭행죄 같은 경우는 뭐 교도소 안 가고 뭐 벌금이나 이런 것이 나온다는 거 보면은 뭐 정신이 말짱한 것 같기도 하는데요. 일단 그 경찰 앞에서 폭행을 할 그럴 정도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 막무가내에다가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젠 제가 봤을 때 아예 본인의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화풀이할 대상을 갖다가 확실하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제보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뭐 무슨 큰일이 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그야말로 섬뜩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게 보이네요. 그 제보자께서는요, 진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직접 얘기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병인 것 같은데 병이라고 해서 제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제가 이렇게 진짜 제가 죽어야만 이제 끝이 나는 건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경찰관들도 보호를 안 해주시니까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체크를 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풀어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저한테 분명히 집에 부모님께 인계를 했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정작 아들이 온 걸 본 적도 없다고 해버리니까. 아니, 저 짓을 했는데 1시간 만에 풀어줬어요? 네, 게다가 경찰 보는 앞에서도 폭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 체포가 되긴 했는데 1시간 만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경찰은 제보자에게 직접 차에 태워서 저 가해자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가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저 가해자가 경찰서에서 나온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요. 뒤늦게 경찰이 또 확인을 해보니까 자신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가해자 여자친구랑 같이 뭐 숙박업소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계를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제보자는 폭행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분명히 가해자가 전부터 계속 뭔가 보복을 하고 있는데 1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남성 풀어주고 나서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경찰이 거짓말한 게 가장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일단 뭐 정신질환자가 맞다면 그 보호자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가해자 어머니가 사과는 하신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죄송하고 아들 때문에 이 걱정 끼쳐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는 하신데 문제는 그 다음에 아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 상담센터에서 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서 어떻게 했냐, 내가 부모 돼가지고 자식 죽는 꼴을 보고 살 수 있을 거냐, 막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보자의 답변이 이런 겁니다. 저도 다른 집 귀한 자식이고 그리고 아드님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으로 죽는 건 염려가 되시겠지만 그럼 아드님이 다른 사람 해쳐서 살인자 되는 건 염려가 안 되십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 좀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답을 주셨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그냥 괜히 이 상황을 막 극단적으로 묘사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보자께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저희한테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너무너무 자주 하고 계속 전해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오늘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도 나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릴 상황이라면 그게 뭐 완전한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이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도돌이표 같이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다 조현병에다 알코올 중독 뭐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최초에 절도건으로 고소를 했을 때 그때부터 좀 이렇게 앙심을 갖다 품었다라고 이제 하는데 현재 이제 폭행죄로 고소가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고소한 것도 이제 이분 탓을 갖다가 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이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라고 스스로 자각하지 않는 한 이 일은 현재 진행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제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자영업을 갖다가 하시기도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일이 발생이 돼가지고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거 영업을 계속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실 것 같은데 관할 경찰에서는 좀 더 이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